화려한 말이나 빈틈없는 논리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관계를 만들고 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너트 시몬스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진실이 담긴 이야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을 툭 건드리는 진솔한 이야기 하나를 이길 순 없죠. 이 문장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그냥 몇 개의 문장이 누군가의 감정을 뒤흔들고 심지어 행동까지 바꾸게 만드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왜 우리는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끌리는 걸까요? 이야기는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거든요. 이성과 논리가 닿지 못하는 감정의 영역에 직접 말을 걸어서 깊은 공감대를 만들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의 핵심입니다. 딱딱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앉아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과 단순한 정보 전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듣는 사람을 이야기 속으로 초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거죠. 좋아요. 그럼 이 강력한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섞어서 쓰는 이야기, 즉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차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랑은 달라요. 여기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라는 강력한 도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전략적인 행위인 거죠. 이 둘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스토리가 사건의 나열, 그러니까 무엇에 해당하는 날것의 재료라면요. 스토리텔링은 그 재료를 가지고 누군가와 연결하기 위해 정성껏 만들어내는 어떻게 해당하는 요리인 셈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으니 직접 우리 손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강력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나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의외로 아주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거든요. 내 이야기를 찾는 출발점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답해 보는 거예요. 첫째, 내가 세상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둘째,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할까? 뭐에 대해 얘기할 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나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다른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건 뭘까? 이 질문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당신만의 이야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럴까 싶으시죠?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가 어떻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변신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비싸거나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바로 이 전자시계에서 시작됐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시계는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고 그 관계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시계를 통해서 이 학생은 사랑과 기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힘은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평범한 경험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나눌 때 비로소 이야기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게 단순히 남을 설득하는 기술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술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실 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청중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삶을 이야기로 엮어보는 과정이야말로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내 삶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경험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둘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서사를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작가이자 주인공인 거죠. 결국 이야기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의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힘을 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보석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